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2월 20일 토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작년 말쯤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 개발을 하는데 집중을 했었죠. 특히 AB 프로바이오에도 그동안 그 주가가 대량 거래되면서 1,000원 미만에서 단기 급등하면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죠. 한때 급등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시장의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요. 그 뒤로 뚜렷하게 지금 어떤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그동안의 그 경과, 뉴스에 대한 경과하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또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점, 그리고 매매하시는 입장 또는 기존 주주분들이 아직도 이 회사의 그 진행 경과, 물론 그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어떤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정이 있다 보니까 2월 중순으로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시즌이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를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AB 프로바이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은 한때 이 공작기계, 대구를 기반으로 한 공작기계 업체였었는데 이 유지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 바이오 업체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면서 과감하게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침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창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바이오에 뛰어들어서 이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 백신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되면 회사가 한번 크게 성장할 기회가 되겠다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자회사 AB 프로바이오 인터내셔널이 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그런 뉴스로, 물론 이 AB 프로바이오는 이 코로나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시설 투자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죠.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적 항암제 30여 개의 표적 항암제를 비롯해서 그 황반변성 치료제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것이 코로나였으니까 또 이 회사도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또 모더나의 창립 멤버였던 사람들을 또 사내 이사로 그 연구진으로 참여시켜서 대대적으로 그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에 매달렸는데요. 한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ABP300이라고 하는 게 영장류 그 실험에서 효과를 많이 나타난 걸로 네이처지에 게재되고 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브라질, 필리핀 등에서 2상을 진행을 하고 성공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3상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뒤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지금은 이제 이런 치료제가 나와도 아무 의미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면은 이미 코로나도 백신이 또 개발돼 가지고 화이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 또 존슨앤존슨 등 굴지의 세계 그 탑 기업, 메이저 기업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고,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미 접종을 많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오히려 이제 접종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도 이제 바뀌고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 확진자 수가 현격히 감소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이제 시작하고 했다는 측면. 그러니까 치료제라든가 백신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작년 연말에 모든 것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아직 뚜렷하게 확정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한,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치료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뭐 주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주식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대목들이 뭐냐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는 회사, 또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겠죠.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회사에 미련을 두지 말라. 저는 이게 철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임상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도 임상 이상의 아주 의미심장한 결과에서 네이처지에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3상 결과에 대해서 빨리 나오고 그 제품을 판매가 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을 그 주주들은 궁금해 하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왜냐하면 주식에 물려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나고 매달려 있는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나면서도 회사가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기를 계속 기다리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희망 고문을 하는 이런 회사에 어떤 그 타이밍에서는 맺고 끊고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그 3자 배정 유증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뭐 날짜까지 공시를 해놓고, 그 날짜가 지나면 또 한 달 연기하고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했다. 그때마다 주주들은 속고 믿고 또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어떤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이런 그거를 철칙으로 여기고는 있지만은,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하지 못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진행되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늦었지만이라도 진짜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돼서 출시가 됐을 때는 그동안 떨어졌던 주식을 만회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 회사 AB 프로바이오가 가장 최근에 뉴스로 다루었던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2월 3일자에 또 AB 프로바이오가 똑같은 내용, 기존에 했던 내용이에요. AB 프로 300, ABP 300 임상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나왔죠. 모더나 관련주로 알려진 바이오 기업 AB 프로바이오의 미국 자회사 AB 프로 코퍼레이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ABP 300 결과가 도출됐다고 2일 밝혔다. 3개월 만에 나온 이야기가 과거 11월 달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보도가 나오면 주가는 또 거래가 되면서 또 움직여요, 많이. 그러고서 또 이 AB 프로바이오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봐볼까요? 요거 나왔을 때 2월 달에 2월 2일, 3일 여기서 보세요. 2월 1일 날 6% 올라가고 1315원까지 가고, 또 보도가 공시가 되니까 된 날 2월 3일 날 1435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435원에서 무려 10%가 넘는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 거래량 3,300만 주 이렇게 됐었죠. 일부 그 주주들은 여기서 10% 올라갔다고 그래서 내 계좌에 손실이 만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가길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고르는 사이에 단기 투기 세력들은 저가에 잡았던 거를 10%, 20%, 2, 3일 만에 또 먹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하튼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하지 않는 편이 편할 것 같고요. 현재 수준에서 과연 지금 현재 회사가 공시한 거는 작년도 2021년 3, 4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지나간 차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간과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도 봐왔던 AB프로바이오의 주가 차트 아닙니까? 이게 1,000원 미만대에서 단기간에 불과 한 보름 정도 만에 주가가 3,400원 최고 꼭지를 기록을 하고 한 10%, 15%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2차 상승을 시도를 했거든요. 2차 상승 시도를 하고 제일 그때 중시했던 게 이 첫 번째 상한가를 진입했을 때 이때 이게 이 시세에 있어서 이거를 지키느냐 여부가 많이 중요한 거였는데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이거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쉽게 매도할 수 없었던 이유도 회사가 임상 결과를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뭔가 좋은 획기적인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뭐 여기서 또 차트하고 무관하게 레벨업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양봉의 바닥권의 지지선이었던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렸던 이 시점도 이게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옆으로 횡보하다가 여기에서 설령 또 한번 위로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 이런 것도 이 기대감이 무산된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요. 이렇게 음봉으로 또 여러 차례 매도 신호를 주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린 꼭 이 AB프로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 KPM테크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휴머니젠이 렌질루마비라고 하는 것 이미 임상 3상에서 여기도 유의미한 중간 결과가 나왔다 해서 오히려 AB프로바이오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작년 9월이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제가 이 종목을 매매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9월 말에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휴머니젠도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가지고 주가도 8달러, 9달러였던 게 한 20달러까지도 올라가고 뭐 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뭐 나오지 않아요. 아무 얘기가. 이것도 그렇죠. 또 우리가 신풍제약이라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신풍제약 내용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또 곧 일부 대학병원에서 피라맥스라고 하는 것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다. 뭐 뉴스만 때리고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20만 원짜리가 지금 7만 원까지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젠가 이 회사를 시황을 또 한번 할 때 10한 5, 6만 원대에서 이 종목이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우리가 바닥으로 보면은 이게 10,000원 미만 5, 6천 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5, 6천 원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얼만큼을 더 보고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게 한번 주주들이 어떤 회사에 미련을 갖기 시작하고 뭔가 기다림에 회사로부터 고문을 당하다 보면 그냥 무작정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하고 좋은 뜻에서 기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미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됐고 치료제로 코로나의 우리 국내는 조금 확진자가 500명, 600명대로 좀 다소 늘어난 그런 측면은 있지만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볼 때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파이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모더나 그런 백신을 서로 앞다퉈서 제공받으려고 접종받으려고들 세계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것들 이상을 넘기는 어렵다고 하는 측면, 그런 거로 볼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B 프로바이오의 작년도 실적이겠죠. 근데 지금 다행히 하나 위안으로 삼는 거는 이 AB 프로바이오가 자본을 작년에 확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본이 자산 총계가 1,500억 정도. 작년 이거는 3, 4분기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내용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산 총계가 1,500억,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189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자본 총계가 1,374억 정도 됐는데 물론 작년에 누적 적자가 약 한 290억 정도 되는 걸로 3, 4분기까지 290억의 적자거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140억대로 조금 증가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지금 작년 4, 4분기 실적을 공시할 때도 됐는데 아직 내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만큼 물론 4, 4분기에 추가적인 얼만큼 적자 요인이 있었는지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자세히 추정할 길은 없지만 대략 요 정도 선 기존 적자 폭을 여기서 조금 상회한다 하더라도 한 400억, 500억 뭐 요 정도라고 하더라도 자산으로 이미 납입 자본을 충족해 놓은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흔히 말해서 거래 정지라든가 이 실적 시즌한 거 엇물려 가지고 조금 주주들한테 충격적인 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3, 4분기까지 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기도 하고 또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거로 보면 AB 프로바이오가 주가가 1,000원대 완전 바닥권에 접어들고 있고 제일 그나마 또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 뚜렷하게 외국인의 매수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좀 보면은요. 금년 1월부터 작년에 이 주가가 이렇게 11월 달에 급등할 때 외국인 매도가 집중적으로 이어져서 주가가 상승에 걸림돌이 됐는데 금년 들어가지고는 외국인이 눈에 띄게 지금 현재 가격 물론 바닥권인 측면도 있고요. 100만 주씩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달에 보면 뉴스가 나왔을 때 아마 그런 보도들을 또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런 정보에 좀 빠른 면이 있겠죠. 여기서 누적으로 샀던 거를 600만 주 매도한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다시 또 주가가 약해지니까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특징이 현재 100개 이상의 이중 또는 다중 항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요. 그리고 30여 건의 이중 표적 항체 후보 물질들이 임상 단계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물론 모든 바이오 업체들이 오로지 단기 타겟이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일부 이 코로나 쪽으로 집중을 하느라고 AB 프로바이오도 그런 측면들이 컸는데요. 그 이외에도 약 30여 건 이런 이중 표적 항암제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그 회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주주분들께서 일단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하시지 말고 앞으로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들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4,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4,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현재의 적자 폭 290억 정도의 적자가 있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늘어나는가 맥시멈으로 볼 때 뭐 500억 미만이라든가 또는 400억 이 정도 수준이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 회사의 탄탄한 자본력을 많이 확충했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다행이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면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또 일부 매수 주체가 외국인들의 그 매매 동향이 어떻게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동안 쌓아놨던 거를 어떤 그 뉴스로 인해서 나올 때 한 번에 또 다 쏟아내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일단 그 1,000원을 지키는가 여부도 또 관심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지지선을 또 이탈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또 1,000원짜리에서 더 내려갈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1,000원을 지지하는가 여부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AB 프로바이오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